만경강 철새에게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닷새 만에 김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완주의 대규모 양돈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정부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주시는 투자 심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인데 롯데의 입장이 최대 관건입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 예상외로 점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일선 학교들의 진학 상담도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약초노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검찰에 구속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제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만경강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 전한 지 닷새 만입니다. 네,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오리 농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오리 17,000여 마리 가운데 10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 검사 결과 AI 발생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AI가 고병원성인지 유형이 올해 유행하고 있는 H5N6형인지는 오는 25일쯤 알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은 2년 전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곳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장 바로 옆에 하천이 있어 하천에 있는 철새에게서 AI 바이러스가 옮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I 발생이 확인되자 전라북도는 곧바로 농장 오리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주세요. 잠시만요.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는 닭과 오리 등 다른 가금류 농장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은 발생 농장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반경 10km 안입니다. 이곳에는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동 제한 명령 대상이 농장 368곳에 가축이 271만 마리에 이릅니다. 용지에서는 과거에도 집단적으로 AI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지 농가분들께서는 철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농장 8곳에서 AI가 발생해 339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유행하는 H5N6형은 사람도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AI는 날이 추워질수록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완주에 대규모 양돈장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 운영자가 축산 폐수를 무단 배출해 폐쇄됐던 곳이라서 주민 반발이 더욱 큽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비봉면의 한 축사 입구에서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폐업 중인 양돈장을 사들여서 다시 돼지를 기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의 축사 규모만 18,000제곱미터, 돼지 10,000마리에서 12,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완주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전 운영자가 축산 폐수를 여러 차례 무단 배출해 폐쇄했던 곳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큽니다. 이거가 새카매가지고 뭐 땅이 안 불 정도로 썩어 있었었고 다 지어서 먹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질 검사하고 했는데 부적합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완주군도 농장 매입에 나섰지만 결렬된 상황. 법인 측은 사육 두수를 8,000~9,000마리로 줄이고 낡은 축사도 현대화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와 폐수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정적으로 계산해봤더니 한 2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양돈장을. 주민들은 하지만 과거 업체들도 약속을 어겼다면서 최소한 주민 감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만 같이 충족되고 감시 기능만 확실하게 충족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농업법인과 주민들이 대립한 지 어느덧 2년. 법인 측의 축사 허가 신청이 임박했지만 양측이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정부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에 투자 심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인데 애초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의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입장이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롯데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시의회 승인 뒤 가능한데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회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롯데에 해지 통보를 했는데 반면 롯데는 지난 2월 전주시에 해약 권한이 없다면서 사업 완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양측이 맺은 협약서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협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은 롯데에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롯데는 지난 2월 이후에는 이렇다 할 의견이나 소송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자치부가 투자 심사 때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롯데가 소송 등 민원을 낼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음 달 투자심사 재신청 때 논란을 없애려면 협약 해지에 이견이 없다는 롯데의 공식적인 의견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전주시는 쇼핑몰에 대한 중소상인의 강한 반발을 이유로 민간 개발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수익시설, 즉 쇼핑몰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전주시와 롯데가 협의해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롯데에 재차 협약 해지 동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롯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 달 7일 정식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 SRT 예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SRT의 운행 횟수는 호남선의 경우 하루 왕복 40차례입니다. 요금은 수서 익산 28,000원, 수서 정읍 33,100원으로 기존 용산발 KTX에 비해 10% 이상 낮습니다. 수서발 고속철 운영회사인 SR은 이달 말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승객에게 추첨을 통해 요금 할인권을 지급합니다. 전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카드를 지급합니다. 복지카드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70여 명으로 1년에 13만 원까지 건강관리, 도서구입과 학원 수강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2년 전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춰 올려주게 됐습니다. 수능 가채점에서 예상외로 학생들의 점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학교들의 진학 상담도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가채점을 마친 일선 학교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하지만 예상보다 점수 하락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최하 10점에서 15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모의평가 때부터 어렵게 출제된 국어 과목의 점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진학 교사들은 1교시 국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심리적으로 이후 시험에 영향을 미쳐 전체 점수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 상위권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중위권에서는 모의평가 때보다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진학 상담도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혼란 상태죠, 아직은.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가채점을 해보았지만은 전체 모집단이 어떤 경향이 찾을 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고. 다음 달 초까지는 각 대학의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와 면접이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지원 여부를 빨리 결정하고 원하는 대학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도 다음 달 19일부터 정시 모집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한 정시 상담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전라북도교육청 7층 대입 진학지도 지원실과 그다음에 군산 익산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대학 정원의 30%가량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은 다음 달 31일부터 시작되며 수험생들은 각 군별로 한 차례씩 모두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학생들의 반대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전북대학교 연설이 취소됐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후 전북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총학생회 측의 거센 반대로 취소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7시 군산대에서 비상정부 해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인권선교협의회, 전북 기독행동, 전주 YMCA 등 기독교 관련 단체 26곳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헌정질서가 파괴됐다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새누리당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대통령은 학생들의 삶에 귀감이 되는 존재여야 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학생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대통령 퇴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돈을 내라고 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된다며 청와대를 범죄 생산기지로 전락시킨 대통령은 자질구레한 항변 대신 자진 사퇴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가 지난 2003년 경찰에서 쓴 진술 조서입니다. 당시 범행을 자백한 김 씨는 택시기사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또 범행에 쓴 흉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사의 영장은 기각을 해요. 근데 기각 내용이 별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 내보내라는 식이죠. 3년 뒤 김 씨는 부모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붙잡힌 김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사체 부검 결과와 범행 도구를 봤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6일까지 김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김 씨를 숨겨뒀던 친구 임모 씨는 4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범행에 사용한 칼 역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김 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3년 전 유력한 용의자를 제 손으로 풀어준 검찰이 이제 같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을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오늘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올해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4% 늘린 59억 8천만 원으로 정하고 내년 1월까지 72일간 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기부금은 전북의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며 ARS 전화나 방송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장 채소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전북 도청 앞 광장에서 운영됩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배추 한 포기를 산지 가격인 2,000원가량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고춧가루와 생강, 소금, 젓갈 등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현지에서 판촉 행사를 엽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유통업체와 함께 남원과 고창배, 무주 사과와 포도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태국, 일본, 미국에 이어 전북의 5번째 농산물 수출 대상국입니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완주의 프로파워가 수제 자동차 제작사인 모헤니 게라지스와 전기자동차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프로파워가 13년간 500억을 투자해 개발한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는 메탄올의 수소 이온과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최근 4년 동안 실내 물류 운반차 등을 통해 차량 적용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프로파워는 합작회사를 통해 미래 전기자동차 시대를 겨냥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주행 거리를 연장하고 전기자동차가 아닌 충전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무주군 적상면 봉화산 중턱에 한국교통대학교 소속 훈련용 경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훈련 교관 28살 주모 씨와 실습생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지만 추락 직전 낙하산을 펼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내일은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도 7도에서 8도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아침 전주 등 전북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